밤섬에 대한 모든 것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마포인 밤섬 람사르 습지 밤섬 마포를 꿈꾸다. 안녕하세요. 밤섬 특집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올리브 함드를입니다. 네, 저희는 마포 FM에서 지구마을이라는 생태 로컬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밤섬과 람사르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저희가 국내외 람사르 습지 도시의 공동체 활동 사례를 알아봤잖아요. 저번 방송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드리쌤? 네, 저 람사르 습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밤섬 관련해서 마포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를 좀 따오면 어떨까? 해외, 특히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 방송 끝나고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때 오창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제비집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근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조금 맞추기 위해서 시트를 되게 친절하게 만든 그 디테일함도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저는 거버넌스 흔히들 민관 협치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민관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포구가 람사르 습지 도시가 되려면 이제 일본에서 주민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민관이 같이 공동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우리나라 바깥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드디어 저희가 실제로 전국 곳곳에 있는 람사르 습지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탐방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늘 그랬듯이 람사르 습지와 관련된 퀴즈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oo much place, too much voice, too much chance, there's too much pain and desire. 네, 사실 이 시간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고 퀴즈를 내는 사람도 맞추는 사람도 여러 번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탐방을 다녀온 고창 웅곡습지와 관련해서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첫 번째 문제. 고창 웅곡습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자연에 의한 습지 복원 사례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해는 2011년이다. 자, OX. 숫자 문제네. OX. 2011년. 자, X. 정답은 O입니다. 네. 람사르 습지로 2011년에 지정이 되어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굉장히 살기 좋은 서식지이자 습지가 자연스럽게 복원된 사례라서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1년에 지정이 됐어요.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었던 사실이 고창에 람사르 습지가 오늘 저희가 알아볼 웅곡습지 말고 또 한 곳이 있어요. 고창 갯벌인데요. 오늘 다루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웅곡습지는 특히나 람사르 습지 말고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201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람사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라는 조금 더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런 것까지 좀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9곳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라산 이런 좀 멋있는 데 있잖아요. 설악산 이런 데가 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고창은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웅곡습지에 살았던 주민들은 습지는 그대로 보존해두고 대신 저수지를 활용해 농사를 지었다. OX. X.
네, 정답입니다. 네, X입니다. 정답은 웅곡 습지에 살았던 주민들은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개간을 해서 계단식 논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수지는 활용하지 않았고요. 네. 자, 세 번째. 고창 웅곡 람사르 습지는 강원도 인제 용늪과 더불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산지형 습지이다. OX. 오. 정답은 O 맞습니다. 이 강원도 인제 용늪도 저희가 또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곳이 우리나라에선 되게 드문 산에 있는 습지여서 좀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 문제. 고창 웅곡 람사르 습지 근처에는 6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의 이름이 아닌 곳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호암마을. 두 번째, 매실마을. 세 번째, 부귀마을. 4번, 독곡마을. 5번, 송암마을. 6번, 용계마을. 뭔가 그 3번 부기마을이 약간 그 욕망이 담긴 것 같아서 출제자의 부기마을 3번으로 하겠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네. 내가 부귀를 분명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네, 정답은 2번 매실마을. 아, 그렇군요. 매실이 아니고 매산마을입니다. 매산마을. 네, 저는 조금 이것도 재밌는 게 마을마다 각 뜻이 있는데요. 가장 좀 재미있는 이름은 그 중에서 부귀마을은 이제 마을 앞에 흐르는 냇물이 떠있는 거북이 형상 같다 하여서 지은 이름이고요. 독곡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송암마을은 마을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마을의 역사가 조금 깊은 데라고 하고요. 용계마을은 용이 계곡에 살며 승천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용계마을은 웅곡댐이 건설됐을 때 수몰된 마을 중에서 그 용계리와 웅곡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마을이고, 네, 호암마을은 이제 마을의 뒷산에 그 약간 호랑이 같은 모습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개 마을이 굉장히 그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존재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었는데, 오늘 몇 문제 맞추셨죠? 오늘 꽤 아니구나. 그래도 50점은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퀴즈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람사르 습지 또 고창 웅곡 습지 퀴즈를 다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토크 시간을 가지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맛보인 밤섬 특집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웅곡습지 탐방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1부에서는 도대체 웅곡습지가 뭐 하는 데냐, 뭐 좀 낯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쌤은 웅곡습지를 좀 평소에 알고 계시진 않았죠, 쌤도? 네, 이번에 가면서 알게 됐어요. 가면서 조금 그 웅곡습지에 대해서 알아본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좀 특징적인 거? 저는 되게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 밤섬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 맞죠. 웅곡습지가. 그 밤섬도 그 개발로 인해서 밤섬을 폭파했고, 그 밤섬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 밤섬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이주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밤섬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됐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웅곡에서 한 30년 전만 해도 9개 마을이 있었고, 거의 100개가 넘는 약 158세대 가량의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곳이 그 원자력 발전소, 네,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이제 이주를 하고 약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관심이 생겨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어바웃 웅곡습지. 따단. 자, 위치. 전북 고창군 아산면 웅곡리 일원에 있고요. 면적은 1797제곱킬로미터이다. 대충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4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고요. 웅곡, 뜻은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가 스민다 하여 구름골 한자로 해서 이제 옹곡이라 부릅니다. 그 옹곡습지는 해발 고도가 낮은 이런 구릉지의 곡자 잘 모르겠지만 그 오베이골이라고 해서 그 위치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형성된 습지예요. 그래서 안개가 많이 끼죠. 그리고 오베이골은 참고로 전라도 사투리 오방골을 오베이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방골이 또 5방향의 고개로 나아가는 곳의 중심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골짜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된 그런 파인 흔적들, 또 고여있는 지질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도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2013년에는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옹곡습지가 그 가치가 엄청나길래?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냐면요. 일단 고창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모이기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모이게 돼요. 근데 지하수가 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습지 중에서도 또 깨끗한 수질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지 저층형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낮은 그 형태의 습지인데, 보통 습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갯벌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웅덩이 같은, 근데 그 위치가 보통 이제 평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평지긴 하지만 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드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웅곡 저수지가 또 생기면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지만 그 저수지가 또 발전소에서 쓰면서 그로 인해서 생긴 또 다른 그런 습지 유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수 습지 유형. 그래서 나무가 살고 있는 습지 유형도 있고, 풀들만 살고 있는 습지 유형도 있고, 또 이제 저수지가 만들어 온 습지 유형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습지 유형이 있어서 또 타르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지형적 특성만으로도 되게 그 생물 다양성이 영향이 된다는 게 좀 재밌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여기 어떤 생물이 살고 있냐면, 좀 저희가 잘 아는 것들로 얘기하자면, 한반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포식자는 사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최고 포식자가 담비라고 아세요? 담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담비. 맞아요. 멸종위기 1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기 어려운데요. 이 담비가 호랑이도 약간 조금 농락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고 협력적인 동물인데요. 굉장히 지능이 높은 네. 동물이구나. 그래서 삭보다 훨씬 더 생태계 최고 포식자인데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수달, 원앙, 또 이제 삭 이런 다양한 포유류를 볼 수 있는 옹곡습지인데요.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옹곡습지에는 또 사람의 그런 이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역사도 있어요.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980년대 초죠. 그때 이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거기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가 이제 냉각수를 이게 물로 끓여서 냉각수로 하려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제 옹곡 저수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울타리도 쳤거든요. 바리케이트 같이.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접근하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도 어려워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점은 사람이 떠났거든요. 근데 사람이 떠나면서 방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원시의 그 습지 형태로 돌아간 거예요. 계단식 논이었던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훼손했다가 다시 원시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옹곡 습지에 관해서 되게 다양한 사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들으시면서 뭔가 좀 재미있는 점 있으셨나요? 저는 먼저 산에 습지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습지 탐방을 하면서. 습지라고 하면은 뭔가 평지에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습지가, 이렇게 산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지구과학이
이런 그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아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이 운곡습지의 경우에는 탐방을 하는 동안 고인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그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풍부한 어떤 식량 자원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갔구나는 뭔가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의 발자취랄까?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워낙 이제 고창에서 이 운곡습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운곡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가 뭐 생태 관광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특징적이다 보니까 2017년에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 고창이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고창군 생태관광 주민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좀 풀림이 긴데요. 이렇게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아까 얘기했던 운곡습지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런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3부에서 이 고창군 생태협의회 이 국장님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운곡습지에 얽힌 다양한 뭐 생태적 가치, 특징, 뭐 개요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희 또 2부로 넘어가서 운곡습지 탐방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해설사분의 그 약간의 오디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자연습지인데 여기도 원래는 습지였던 것인데 여기에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정작하던 논이에요. 높은 지역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전부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 논을 쳐가지고 농사짓던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산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댐이 막으면서 80년 초에 이 물은 여기서 도소를 해가지고 영광 원전으로 하루에 15,000톤씩 가고 있어요. 거기 발전용수로 쓰기 위해서요. 가고 그걸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댐을 막게 되죠. 여기 사시던 분들이 전부 떠나버리니까 여기가 묵은 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습지였던 것이 사람 손에 의해서 훼손됐다가 다시 회복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1년도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농사지었던 논뚝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메인 지점이니까 여기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 갔다 다시 되돌아오셔도 되고 시간이 3시간 정도 있으시니까 여기 가서 쭉 돌아서 가시면은 조금 이제 저수지를 끼고 돌아가니까 뭐 그냥 심심치 않게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습지의 뭐 특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특징은 그렇게 좀 다른 대부분의 습지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나 강가에가 있어요. 연안습지 뭐 이런 향년 우포늪 같은 데는 이제 낙동강이 범람해가지고 형성된 것이고, 또 고창은 남산습지가 2군데 있어요. 여기서 쭉 가면은, 쭉 가면 여기가 바다거든요. 여기 고창 갯벌이 있어요. 거기서 남산습지거든요. 여기는 산간 저층 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속에 있어요. 조금 드문 편이죠. 산 속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에 지금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의 숫자가 약 한 860여 종이 살고 있는 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멸종위기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 담비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담비가 들어왔어요. 저거는 담비가 아니고 저 수달 같네요. 그래서 수달, 담비, 삭, 뭐 이런 포유들도 있고, 또 조류도 뭐 붉은 배샘에 홍두롱이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여기서 조화롭게 잘 서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창이 굉장히 이 관리를 잘하나 봐요. 어떤 거요? 이런 습지나 뭐 고창이 자연 환경이 좋죠. 그래서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아, 전체가요? 고창군 전체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된 것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예요? 신안. 전라남도 신안군이 두 번째로 더 늦게 됐고요. 그래서 고창군이 그런 어떤 생태 환경 쪽으로 상당히 하고 유네스코하고 관련된 것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여기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 네.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 갯벌. 그 다음에 생물권 보전지역. 생물권 보전지역 했고 그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 이번 됐어요. 네, 불안하고 고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유형자산으로서는 판소리, 무형자산으로는 판소리. 고창 동리 신재희 선생님 고향이니까. 저쪽에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창 농악. 고창 농악이 아니라 전라북도, 우리나라 농악인데 고창 농악이 상당히 유명해요. 거기다가, 또 세계 기록유산. 기록유산은 동학 시발점이 고창이거든요. 무장 포고문. 무장에서 포고, 처음에 올라간 데가 고창이에요. 대부분 정읍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쇄가 약해가지고 정읍한테 뺏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하나 빠졌다. 7가지예요. 7가지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인돌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얼마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면 정말 제대로 된 고인돌 볼 수가 있어요. 저쪽 1코스에서 이쪽 5코스까지 한 1.8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 안에 조사되어진 고인돌의 개수가 447개. 이 고인돌은 지금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 청동기 시대 인물입니다. 2,500년. 청동기 시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인돌이 여기 많겠어요? 여기가 부유했겠죠.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렇죠. 이거 고인돌은 하나의 큰 공동묘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묘지가 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민 우리 고창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 자긍심을 높이려고 한반도 첫 속도라 말이 되잖아요. 말 되네요. 그러면 여기 와서 그러면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 여기 와서 털을 잡고 많이 살았겠는가? 뭐겠어요? 지금 같으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뭐 했겠어요? 식량. 그렇죠. 먹고 살기 좋은 것이죠.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것. 찾아서 온 것이 고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창이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요즘 와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가지고 고창의 기농 기촌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고창의 기초인 것 같아요. 여기 남자라 습지 도시잖아요. 그죠? 남산은 습지는 유네스코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관계가 없죠. 남산은 협약이죠. 네. 그 습지 도시 관련된 활동도 여기 굉장히 활발한가요? 이 운곡 습지를 주변으로 하는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습지 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어떤 활동? 이제 그 주민들이 다 이제 열로 오셔가지고 이제 와서 쓰레기도 줍고 이제 마을에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만든 걸 갖다가 토요 장터라 해가지고 고인돌 앞에서 토요일마다 또 이게 장터 그 활동도 하고 그래요.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요즘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 습지 도시가 이 주변 6개 마을. 네. 습지 마을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용계리, 이쪽으로 오면은 독곡리, 이쪽으로 와서 매산리, 부기, 호암, 송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주변 마을이. 그 마을 공동체들끼리 해가지고,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까 저기 앞에. 네, 아까 얘기했던 비아센터에 있는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습지 보호도 하고, 홍보도 이제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생태밥상도 저쪽 호암마을이라는 데서 하기는 해요. 호암마을이요? 네, 호암마을. 근데 지금은, 거기는 미리 예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수가 왔을 적에 주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래요. 여기서 또 여기 부기에서도 부기 마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생태 도시락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도시락을요? 네. 그래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각자 생산된 농산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장터를 여기서 저 고인돌 주차장 앞에 거기서 공간에서 녹터에서 토요일마다 토요장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을과 습지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좋다. 그런 수익 사업도 하는데 큰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끼리 그 마을 네. 주민들끼리 약간 예, 그렇죠. 그 속에서도 또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주민분들 오셔가지고 네. 뭐 생태 여기 이쪽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도 하시나요? 습지에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나요? 하면 한때는 저쪽 용계마을에서 그 오디 그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 뽕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양잠도 하고 그래요. 그쪽에. 그런데 그 오디 가지고 찜 같은 거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고 한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용계마을에서. 네. 용계마을 분회의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민박도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는 그 별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들 활동들을 다 접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지정되고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죠. 좀 오고 문지가 막 있고 이럴 때는 막 그렇죠. 활성화돼서 하다가 지금은 그리고 용계마을에다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밥상 그 식당도 크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거기 운영하시던 분이 비교적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한 50대 후반 정도 됐는가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또. 이게 뭐 그거 운영할 사람도 없고 지금 관리도 안 되고 그래. 인력이. 근데 습지 도시 지정된 게 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가요? 작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정을 위해서 막 이런 사업들을 막 그런- 민간 협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랬다고 거였는데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정되고 나니까 이제 맞아.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서 많이 여기 살아야 그럼요.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확실히 그때 처음에 생태밥상도 하시고 하셨을 때 네. 마을 6개 마을이 확 약간 도모했다고 했잖아요. 네, 같이 안 하고 네. 생태밥상도 마을별로 저 아까 얘기했던 호암마을하고 용계마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근데 마을이 확실히 좀 상권이 살았나요?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별로 큰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야.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그러죠. 이거 생태 건강이니까. 근데 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 많이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 많이 오는 거. 네. 근데 너무 많이 와도 또. 그럼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이 오면은 이런 제안하자. 그렇게도 이제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테크가 좁잖아요. 테크가 좁아가지고 좁게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최소화는. 그렇죠.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교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우회를 하나 만들어둬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다가 첫 번째 삼거리에서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왼쪽으로 그 데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저 뒤쪽으로 길을 내가 옛날에 그 농사지러 다니던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연결시켜 거기다가 야단매트 깔아가지고 그쪽으로 쫙 뺑 돌아서 이렇게 오게끔. 그 생태 연못에서 선생님들만 아는 길이구나. 그렇죠. 아니, 그 이정표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 찾아가기는 그는 보고 찾아가기는 좀 어렵죠. 우리는 가면은 그렇게 안내를 하죠. 길을 아니까. 서로 이제 엇갈리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그쪽도 참 좋아요. 습지를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직접 습지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뭐 발이 빠지지는 않지만 이제 길로 해서 이렇게 탐방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주고 한 4월 정도에 오면 야생화도 많이 피고 이거 언제 오면 제일 좋아요? 4월 달에 4월이요? 4월 중순 정도에 4월 중순.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주신 은희태 해설사님의 그 운곡습지 소개, 그리고 역사, 생태적 특징들 들어봤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해설사라는 직업의 매력이 확 다가왔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같이 자리에 계셨죠, 쌤? 네, 맞아요. 그 해설사 선생님이 그 원래는 학교 교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구과학을 가르치시던. 그런데 은퇴 후에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그 생태 해설사로 그 생태 교육 하시는 지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은퇴 후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해서 좀 저는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약간 그 람사르 습지 도시 혹은 뭐 생태 도시, 그러니까 어떠한 타이틀을 가진 도시가 된다는 게 뭐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확실히 경제적인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창군에서 그쪽으로 많이 힘을 썼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해설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또 탐방을 또 갔다 왔잖아요. 네네. 저희가 탐방에서 조금 재밌는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 10시쯤에 좀 출발해서, 10시 반쯤에 출발해서 1시 반까지 좀 열심히 걸으면서 관찰도 하고, 또 홍보관도 들려서 뭐 영상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전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모먼트가 있으셨나요? 탐방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습지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조금 구성해놓은 그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설사 선생님께서 그 습지는 너무 또 많이 관광을 와도 좋지 않다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긴 하겠다. 자연은 너무 또 인간의 손길이 가면 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올까? 관광을 하러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인돌이라는 어떤, 나름의 그거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나름 잘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습지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학생들도 되게 견학을 하러 오고 좀 그런 어떤 생태 교육의 현장으로서 나름대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게 조금 보여가지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공원 갔을 때 좀 재미있었던 게 고인돌을 볼 건 예상 못했는데 난 습지만 볼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탐방열차 타고 그냥 조금 10분 정도 가는데 가는 길에 돌멩이가 이제 작은 바위 같은 게 보여서 바위가 왜 이렇게 많네. 그러니까 저게 고인돌이요? 네, 이런 모먼트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고인돌도 저희가 또 직접 두 눈으로 봤고, 또 저도 이제 고인돌 박물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탐방열차 타러 가기 전에 고인돌 박물관에서 1층에서 이제 약간 미디어 아트 전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확실히 약간 요즘 약간 이걸 결합시키려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생태라는 어려운 고 낯선 개념을 어떻게든 요즘 사람들에게 조금 잘 설명하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라는 저도 거기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딱 스캔해서 화면 속에다가 내가 그린 그림을 집어넣는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게 좀 되게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 탐방을 하면서는 일단 진짜 8월이라 그런지 정말 활발했습니다. 날파리와 모기들이 활발해서 많이 주고 왔고요. 저의 이 양분을. 근데 또 조금 제가 아무래도 해설사분이 없이 갔다 보니까 망원경이라도 조금 가져갈 걸 저희가 너무 좀 아는 게 없는 상태로 갔다 보니까 조금 관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다음에는 좀 망원경을 가져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역사를 알고 나서 다시 생각했을 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저희가 데크를 걸어가면서 옆에 봤을 때 중간중간 약간 벽돌 같은 게 쌓여있는 모습이라든지 네네. 약간 집터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나갈 때는 모르니까 여기 왜 벽돌이 있지? 이러면서 여기 되게 무슨 건물 지었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살았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그게 사람이 산 흔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좀 다시 그때 기억을 되살렸을 때 되게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게 해설사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체 관광의 경우에는 좀 예약을 하고 이제 예약을 먼저 그런 해설사 같은 거 있는지 알아보고 먼저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단체 관광을 할 텐데 이게 개인으로 갑자기 온다던가 몇 명 가족끼리 온다던가 이럴 때는 이런 걸 그냥 안 알아보고 그냥 방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데크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어떤 뭐 옛날 집터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주요 그런 장소가 있다던가 이러면은 좀 자세하게 좀 해설이 써져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데크는 잘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좀 전달하는 게 조금 좀 덜 조성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콘텐츠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해설사 동반 없이 혼자 뭐 소규모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좀 느꼈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재밌었던 게 홍보관에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냇물가, 냇가 쪽에 CCTV를 좀 설치해놔가지고 네,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왔다 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대충이나마 여기가 어떤 보전 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현명한 이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해설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뭐 생태 밥상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토요장터라고 해서 501골 장터라고 토요일마다 장터를 여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손뜨개질해서 만든 뭐 뜨개용 부품이나 직접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나무 그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파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6개의 습지마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화합해서 이렇게 현명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포구 밤섬이 조금 반영할 만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전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명한 이용과 보정 활동으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창 옹곱습지 다녀온 그 탐방기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마포구를 또 람사르 습지 도시로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또 그 거대한 이제 목적의식인데, 결국 중요한 건 습지를 또 어떻게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할지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너는 마무리하고 나아가서 3부에서는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고창군 생태관광주민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이제 여기는 독립적인 자주적인 이제 단체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창 옹곡습지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또 보존하고 이용하는 걸 좀 생태관광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보다 먼저 일찍이 람사르 습지를 가지고 주민활동, 모니터링, 마을 행사 같은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데요. 여기 국장님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고창 옹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이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나오미 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이 감기 때문에 아프실 텐데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고창 생태관광협의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랑 캠페인도 여시고 또 이번에 반딧불이 여행도 준비하셔가지고 되게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간단하게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옹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는 2014년도에 환경부 지정의 국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옹곡습지 6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습지를 현명한 이용을 통한 보존도 하고 그 현명한 이용으로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계 이런 그 보존을 위해서 환경에 노력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마을에 맞는 생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익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아, 네.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분들의 수익 활동도 돕고. 네. 근데 혹시 그 전화기에 그 목소리가 가까이 대고 계신 걸까요?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창 거기 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생태 관광을 중심으로 보전 활동도 하시고 또 현명한 이용으로 활동 축이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뉜다고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전 활동 쪽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운국 람사르 습지라는 세계적인 습지가 있어서 습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습지가 육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논뚝복원이라는 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습지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민들과 함께 고창군 관내 사람들과 함께 프라이드 캠페인도 하고요. 플로깅도 하고 또 습지 안에 자라고 있는 뭐 교란식물이나 유해식물 제거 활동도 주민들과 같이 하고 또 습지에 이제 생태조사단이라고 주민들과 함께 그런 조사단을 만들어서 마을의 식물 조사도 하고 온곡습지 내 식물이나 또 우리 보호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규약을 만들어서 그런 규약들을 실천하고 습지 내에서 정화 활동도 하면서 온곡습지를 지키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육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둑 복원 사업이 저는 진짜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저희 마포구 밤섬도 육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운곡습지도 육화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는 건가요? 육화 문제가 지금 조금씩 많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도 그렇고 기후 변화로도 지금 육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저희한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유해식물이나 교란식물도 많이, 좀 육화에 이렇게 좀 일조를 하고 있는 좀 부분인데, 찔레꽃이나 사초들도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우리 단체들이.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그런 거 제거 활동이나 어떻게 하면 육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는가 해서 논둑 복원 사업으로 중점을 맞추고 습지를 보존하고 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럼 논둑 복원이라 하면 이제 또 주민분들이 직접 뭐 둑을 치운다거나 아니면 삽을 들고 와서 막 땅을 푼다거나 이런 활동인가요? 네. 논둑 복원이 우리 온곡습지가 옛날에는 거기가 다랭이 논이었어요. 주민들이 살았고 주민들이 맞아요. 거기에서 살았고 농사를 짓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옛날에 다랭이 논이었던 곳을 논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논둑을 만들고 논둑에 그 영양분이 충분하게 썩어 있는 그 흙을 가지고 논에 이제 개친다고 하거든요. 흙을 붙이는 부분을. 그래서 논둑 복원을 해서 그 논에 지금 육화되는 부분에 습지 안에 물이 넉넉히 고이게 해서 우리 고유정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초목 식물들이 다른 데로 떠내려 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그 귀한 종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를 습지를 만들어요. 논습지로. 이렇게 해서 오래된 논농사를 지었을 때 살았던 그런 초목이라든가 논농사를 지었을 때 논의 그 벼랑 같이 자랐던 그런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개체가 거기에서 다 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둑 복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생물 다양성이나 아니면은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습지라는 그 개념을 모르고 습지라는 그 개념을 왜 우리가 소중한지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실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교육하고 인식하고 습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운곡습지 주변의 그 6개 마을이 왜 이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생태계 보존 의식이 조금 많이 높아지셨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감시원으로 참여를 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같이 마을 활동가들도 2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식물 자원 조사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도 주민 감시원들이 저희가 매일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삼덩굴이 거기가 엄청 많이 우거졌더라. 근데 이게 습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기 방식대로 모니터링 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해야 하는지를 목적이 있는 좀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죠. 네, 최근에 뭐 반딧불이 여행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계시던데 네. 모집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좀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신청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니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창에는 세 종류의 반딧불이가 있는데 특히 운곡 남사르 습지에는 6월에 나오는 애 반딧불이와 운문산 반딧불이가 있고요. 가을 9월쯤 추석 전에 나오는 늦반딧불이가 있어요. 근데 작고 여린 애 반딧불이는 운곡습지 정중앙 핵심인 논뚝 복원지 안에서 볼 수가 있고, 늦반딧불이는 핵심 구역을 조금 벗어난 완충 구역과 전위 구역 내에서 조금 애반딧불이보다는 조금 더 크고 빛의 발광이 더 예쁘거든요. 밝고 이렇게 해서 이 늦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고, 저번 주부터는 이 늦반딧불이들이 출현이 점점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 10여일 정도 빨리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 환경 때문에 이 그 늦반딧불이도 살아야 되니까 가을 곤충도 한 고창이 10일 빨리 지금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반딧불이가 나와서 운곡습지를 지금 굉장히 예쁘게 빛의 여행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생태공원과 운곡 남사르 습지에서 많은 개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운곡습지가 너무나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지고 네. 사실 생태 관광, 그러니까 보존 활동도 물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더 생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생태 관광 활동도 확실히 좀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또 반딧불이 말고도 혹시 그런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2014년부터 이 생태관광 사업이 고창군에 들어왔고, 본격적으로는 2015년도에 일시군에 주는 생태관광을 고창군이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태관광 사업을 하면서 6개 마을에 각자 다른 마을의 문화와 역사와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져서 마을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우리 그 6개 마을 중에서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이 용계마을이다. 운곡 옆에 있는 그 용계마을에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탄소 인증 프로그램으로 뇌고치 공예도 있고, 저희 뇌 먹이 주기, 그다음에 오디 따기, 뭐 뽕잎 수제비, 마을 또 투어하기, 마을 탐방하면서 할머니 해설사한테 마을의 이야기 듣기, 이렇게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독곡마을이라는 그 옆마을에는 백년가옥이 있고 백제시대에 지어진 서산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그 역사를 문화화시켜서 마을을 탐방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마을 할머니 해설사가 내가 직접 시집 와서 여기서 자랐던 이야기와 서산산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자생하는 식용 그 꽃을 따서 꽃차를 마시면서 할머니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호암이라는 마을에는 문화 치유 도시로 치유 마을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을은 꽃마을이라고도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고창군의
그 황토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또 명상관에 가서 명상도 즐기고 굉장히 드높은 마을 위에 황토길을 걸으면서 고창군의 밤 야경도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마을은 또 마을 안에 식당이 있어서 먹고 놀고 밤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잔디광장이 큰 잔디광장이 두 곳이 있어서 고창군 전라북도 관내에서 스카우트 연맹이 와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야행도 할 수 있는 곳이라 6개 마을의 특성이 다 다양화되어 있어서 어느 곳을 즐겨도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마을에 따라서 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요. 네네. 아, 그러면 마을마다 정말 다양한 개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6개의 마을이 모두가 모이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올해로 이제 생태관광 페스티벌이라는 9회차 우리 마을 주민들만의 이렇게 축제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생태관광과 운곡 남사르 습지를 보존하면서 잘 해왔다는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육성지원센터하고 같이 페스티벌을 해서 모객으로만 오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랑이면서 남사르 습지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생태관광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우리들끼리의 격려이면서 이웃 마을이나 또는 우리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오셔서 잘하고 있다는 걸 좀 격려도 받고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조금 자랑질이라고 할까요? 우리 잔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니까 혹시라도 구경 오시거나 하면 실망하시지는 않고 소소한 잔치지만 6개 마을 주민들과 남사르 습지를 지키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축제도 하고 생태관광도 하고 남사르 사업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홍보적인 거를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행사일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창에 제가 갔다 왔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운곡습지를 갔다 왔거든요. 언제였죠? 7월 말인가 8월 초에 갔다 왔다가. 그때는 이제 사실 마을의 역사 정도만 알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더 운곡습지가 좀 매력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세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다음엔 1박 2일로. 꼭 오세요. 네. 나오미 사업장님 정말 오늘 벌써 또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 3시간은 하고 싶어요. 그쵸. 정말 저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바쁘신, 이들 시간 내주셨는데, 또 바쁘실 테니까, 이쯤에서 또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인터뷰 나와주신 나오미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고창에 어떤 기회를 가져서라도 구경 오시고요. 오시게 되면 마음 힐링도 하고 입도 즐겁고 올해가 23년 고창 방문해입니다. 그래서 고창은 또 올해 유네스코 7가지 보호물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작은 소단이 그런 지방이지만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인상 깊은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미 국장님,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국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창 운곡습지 탐방기도 얘기 나눴고, 운곡습지가 어떤 곳인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좀 이제, 들으시면서 인터뷰 어떠셨어요? 대리쌤? 너무 톡톡 튀는 기획들이 많았는데, 진짜.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할머니 바리스타, 할머니 해설사?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꽃차도 마신다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요새는 하도 세상이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노령 인구는 많은데 그 노령 인구가 점점 잉여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지역에 살면서 쌓아나가는 어떤 삶의 역사랄까? 그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 된다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들으면서 이 뭐지? 이 리더십? 약간 왜냐면 사실 이 습지 근처에 6개의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6개의 마을 각각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면서도 각각의 마을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또 생태 관광 페스티벌도 열고 그리고 또 이걸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협의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비결이 뭘까가 정말 좀 궁금했어요. 이게, 저도.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비결 중에 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습지의 접근성이 좀 자유롭다는 거?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습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내가 다니면서 봤는데 외래종이 발견되었더라. 하면 이제 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생각났고 그리고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지만 그 작을수록 끈끈한 결속감이 있잖아요. 그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하시는데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아마 그 아까 6개의 마을이 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좀 공통점은 그 지역을 사랑한다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뭔가 뭉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포구 밤섬 이걸 어떻게 또 활용할까 주민들의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또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 서천갯벌 탐방기와 함께 역시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함대르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